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평생 모은 집 한 채로 아들의 꿈을 지켜주려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과연 무조건적인 지지가 진짜 사랑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이에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35년 됐고요. 평생 작은 식당 하면서 살았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요. 손님 없는 날에도 가게 문은 꼭 열었죠.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그러다 10년 전쯤 작은 아파트 하나 샀어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정말 기뻤거든요. 남편이랑 둘이서 이제 우리도 집 한 채 있네 하면서 울었어요. 대출도 없이 깨끗하게 산 집이었어요. 이 집만큼은 끝까지 지키자. 우리 노후 대책이야. 남편이랑 그렇게 약속했죠. 그런데요. 지금 그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제가 담보로 1억을 빌렸거든요. 아들 때문에요. 아들 유튜브 구독자가 47명이에요. 제가 우리 집 담보로 빌려준 돈은 1억이고요. 1년 전 일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회사 그만둔다고 했어요. 15년 다닌 회사였는데 말이죠. 엄마, 나 유튜브 할 거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엄마, 요즘 유튜브로 대박 나는 사람들 엄청 많아. 나도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여보, 애 둘 키워야 되는데 무슨 유튜브야.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말렸죠. 민수야, 지금 나이가 38이야. 정신 차려. 근데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6개월만 해볼게. 제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5년간 회사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이면 돼. 장비 사고, 편집 배우고, 6개월이면 광고 수익 나와. 그럼 바로 갚을 수 있어? 1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깜짝 놀랐죠. 야, 그 집은 아빠랑 평생 일해서 산 집이야. 엄마, 6개월이야. 6개월만 이자는 내가 다 낼게. 엄마한테 손에 안 끼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은행 갔어요. 남편 몰래요. 남편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대출 서류에 도장 찍을 때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들인데. 그렇게 1억을 빌렸어요. 아들한테 현금으로 줬죠. 통장에서 뽑아서 직접 건넸어요. 아들이 약속했어요. 엄마, 이자는 내가 엄마 통장에 매달 넣어줄게. 6개월 후엔 원금도 갚을 거야. 걱정 마. 처음 2달은 그랬어요. 매달 이자가 들어왔죠. 그래, 민수가 책임감 있게 하는구나. 안심이 됐어요. 근데 3번째 달이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죠. 민수야, 이번 달 이자는? 아, 엄마, 미안. 카메라 결제가 겹쳐가지고 다음 달에 몰아서 넣을게. 다음 달이 됐어요. 또 안 들어왔어요. 전화하니까요. 엄마, 편집 프로그램 사느라 조금만 더 기다려줘. 4번째 달, 5번째 달도 똑같았어요. 외주비 먼저 줘야 해서 썸네일 작업 맡겼는데 핑계만 늘어났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민수가 요즘 어떠니?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있고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제가 냈어요. 제 통장에서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이 약속했던 그 6개월이요. 아들은 한 번도 이자를 안 넣어줬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에요. 들켰어요. 남편한테요. 연말이라 남편이 통장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매달 큰돈이 나가는데 이게 뭐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보, 사실은 다 얘기했죠.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을 담보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30년을 식당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모은 게 이거야? 평생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노후는 어떡하라고. 그 집밖에 없는데. 남편이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집 나와. 아빠가 간다. 그날 남편이랑 아들 집에 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요. 거실이 카메라 가게 같았어요. 큰 카메라, 작은 카메라, 조명, 마이크. 벽에 걸린 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아들 핸드폰 빼앗아서요. 유튜브 들어갔어요. 아들 채널이요. 영상이 12개 있었어요. 조회수를 봤어요. 300회, 150회, 500회. 구독자는요. 47명이었어요. 47명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1억을 쓰고 구독자가 47명이야?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아직 시작 단계야. 썸네일을 바꿔볼까 해. 이번엔 다르게. 남편이 장비를 집어 던졌어요. 당장 이거 다 팔아. 지금 당장.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울면서 소리쳤어요. 시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이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 순간 모두 멈췄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님, 남편이 2년 전부터 정신과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번아웃 왔대요. 매일 악몽 꾸고 출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알아. 이거 안 될 거 구독자 보면서 매일 알았어. 그냥 인정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아들이 울더라고요. 38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시어머님, 제가 너무 매정했죠. 전화드렸을 때 차갑게 대했던 거. 죄송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장비 팔면요.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중고니까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저희가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9천만 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요. 잠이 안 왔어요. 남편도 한숨만 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아들이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대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끊겼고요. 유튜브 채널은 그대로 있어요. 영상 12개, 구독자 47명 그대로요. 아들은 가끔 그 채널 들어가서 본대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남편은요. 새벽에 일 나가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일하고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64, 66 나이예요. 대출 이자라도 내려고요. 어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요. 옆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언니, 나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웃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들 꿈 지켜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정말 꿈이었을까? 도망이었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요. 자식이 꿈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주시나요? 어디까지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금까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의 꿈, 어디까지 지켜줘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